저한테 수학이 후자같이 되게 제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아, 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아빠랑 놀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규 씨. 보니까 스타일이 그 약간 그 젊은 작곡가 느낌으로 왠지 뭐 좀 댄디하고 좀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 눈이 마음에 들어. 눈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친숙한 사이즈인데 보니까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제 우리나라 유일의 수학 전문 정부 출연 연구소고요. 저는 거기서 수치 해석, 수리 모델링, 수리 생물학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편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 처음 듣는 단어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역순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리 생물학은 말 그대로 생물에 관련해서 우리 몸의 기본인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문, 가마 이런 패턴이 왜 생기는지 어떤 질병이 왜 생기고 이게 왜 퍼져나가는지 이런 걸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말하고요. 요 생명 현상을 포함해서 미세먼지나 쓰나미나 이런 기상 현상 아니면은 금융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수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연구소에서 보니까 그 홍보만 연구하시나 봐요. 아주 그냥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근데 지금은 수학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게 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어렸을 때도 수학을 좋아했는지 또 잘했는지. 제가 이걸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 얘기하면 좀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거리를 두겠습니다, 미리.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 수학자가 꿈이었었거든요. 2학년 때부터요? 네. 지금 피해겠네. 큰일 날 뻔이네, 이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 씨처럼 되게 즐겁고 재밌어서 많은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용하고 좀 재미는 없지만 근데 얘기해 보니까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육 같은 경우는 이리 씨처럼 되게 재미있는 과목이고 그런 거겠지만 저한테는 수학이 이제 후자같이 되게 제 베스트 프렌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베스트 프렌드까지 갑니까? 수학이?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수학보다는 체육을 많이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일 좋아한 거는 개교 기념일. 아예 안 가도 되니까 최고 좋아했는데 요거 좀 궁금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랑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가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런 거 써먹기라도 할까? 이런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는 걸 배우는데 막 역행렬, 행렬식, 대각합 이런 걸 계산을 막 합니다. 근데 이거 대체 왜 배우는 거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몇 달 전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승규야, 나 이거 내일 애들한테 행렬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왜 배우는 거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르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 앞에서 수리 모델링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수식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식을 만들 때 행렬과 미분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어떤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어떤 현상을 어떤 성격을 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정말 그 어려운 또 미분 그분 정말 만나기 싫은 분인데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걸 또 캐치하셨네요. 캐치했죠. 근데 또 이제 미분이 오면서 같이 짝꿍으로 따라온 애가 항상 있죠. 적분.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적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적분은 끝판왕, 고등학교 때 끝판왕. 그렇죠. 그래서 요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열, 극한, 함수 다 방정식 다 이해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기초 수학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적분을 이해했고 그 미적분을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학 천재분께서 학교에서 배우던 그 기본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 본인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학이 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비법으로 뽑고 싶은 거는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 부모님 두 분이 다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문과 나오셨고요. 아, 상관없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게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저희 학교가 좀 이렇게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돼 푸시를 하시는 학교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20년간 열심히 잔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해 왔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긴 하셨는데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야 게임 그만하고 운동을 해라고 하시지. 그 뭐 게임하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취향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잘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옆에서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엄마가 계속 이렇게 책을 하고 읽고 있으면 저거 재밌나 싶어서 한번 읽어보고 아버지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풀어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문제 풀어주시고 마시는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이게 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하면서 푸니까 아 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아빠랑 놀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보통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 가서 일주일간 막 밤새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 딱 되면 이제 학원을 안 가고 대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문제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각 출판사별로 모든 문제집을 다 쌓아 놓으시고 저한테 한 권씩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부터 풀기 시작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 그걸 풀고 그다음은 제가 저녁을 먹을 동안 어머님 채점을 하시고 그거 채점 저녁 먹고 나서 채점 보고 확인하면서 뭐가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 터치 안 하시고 쉴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나 이미 문제 다 풀어봤으니까 다 반가운 문제들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충분히 쉬었으니까 다 풀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요런 배려를 제가 받았었죠. 굉장히 그래도 적응을 잘 하신 건데 저 같으면은 집이 더 빡센 것 같거든요. 학원보다 문제집을 막 이만큼 사다 보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대단한 게 성향을 파악한 거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사실 이 자리에 오늘 부모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럼 승규 씨가 한 건 뭐 따로 없는지 요거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당연히. 뭐 그랬으면은 당연히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네. 당연히 다 수학을 잘하겠죠. 근데 네. 저만 수학을 잘하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칭찬 많이 받았고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많이 탐냈던 게 제 문제풀이랑 필기였어요. 이게 사실 문제풀이랑 필기를 잘한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냐, 수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화려하게 막 색깔펜 치고 이렇게 블로그에 나오는 것처럼은 아니고 저 되게 모노톤으로 그냥 흰 백지에 연필로 까만 연필로 쓰긴 했는데 요걸 되게 이렇게 친구들이 탐내더라고요. 문제를 뭐 풀다고 치면은 어떤 문제에 나온 조건들이 쭉 있죠. 그거를 일단 하나하나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쭉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 논리, 머릿속에 나왔던 거에 따라서. 그러면서 뭐 두 줄 화살표 쓰고 중요한 얘기 쓰고 그리고 서로의 조건끼리 만나는 순간에는 뭐 긴 화살표를 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논리인지 이런 걸 잘 적어주고요.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네모 박스를 쳐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딱 그 풀이만 봐도 아 내가 이렇게 풀었었구나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안 풀어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눈으로 보면 되는 거. 내가 아마 같은 반 친구였었으면은 그 노트를 벌써 훔쳐갔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수업 시간에도 혹시 필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때도 비슷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교과서만 딱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논리 전개 방식을 보고 저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논리 전개 방식 따라가고 또 깔끔하게 그냥 과하게 뭐 쓰지 않고요. 깔끔하게 나중에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도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연구를 할 때 연구 노트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때 필기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알아보기 힘들 텐데 그때 노력한 게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제 팀장님도 저 보시고 아 이거 연구하고 있구나. 가이드 잡아줄 수 있고 아주 그러면서 어우 너무 깔끔하다. 네, 그쵸. 보기 너무 좋고. 지금도 칭찬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습관이. 그쵸. 네. 자 오늘 그 정말 중요한 비법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에게 요거 하나만은 내가 꼭 알려줘야겠다. 그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게 수학은 그냥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막 뭐 로그, 뭐 방정식 이런 거 뭔지 외워야 되고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의 본질은 원래 뭐 숫자나 문제풀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내가 사고방식을 기르고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기르고 논리력을 기르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굳이 수학자가 안 되더라도
그런 논리 전개력 아니면 뭐 사고 방식 이런 거 어디 가서든 쓸 수 있으니까. 이리 씨도 지금 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논리가 충분하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수학을 굳이 안 하더라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트레이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살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런 걸 즐겼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부모님들께도 너 100점 받아와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막 잘해 무조건 해 외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이 친구들이 수학을 즐길 수 있게 잘 뒤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얘기가 또 확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수학으로 포기를 배웠다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런 거 배우지 말고 방금 들었죠? 우리 승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도전 정신이라던가 다양한 사고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그 성실함과 또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본인의 꿈을 이룬 우리 이승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학을 알려줄게. 수학 전공자가 알려주는 학습 꿀팁.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너무 늦은 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진짜 딱 들으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아이의 그 학습을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는 사람이 부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기 싫어 억지로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고 싶었던 것조차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아이한테 집중해서 얘가 과연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진로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또 건강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교우 관계는 좋은지 이런 학습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어머니 부모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 공부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냥 공간 이런 개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이고 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가, 또 문제 해결력은 얼마나 또 증진되는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수학 보는 여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좀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인터뷰할 때만 해도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날 무시할까 봐, 기죽을까 봐 그랬는데 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유머 감각도 있고 또 성격이 성격도 좋아서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네. 네, 좋았습니다. 언제 또 여자 출연자도 나오실 수 있어요. 빨리 섭외해 주세요. 네. 자, 일단은요, 내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그냥 조언을 하려다 보니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아마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한테 문제집도 한번 권해주기도 하고 또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 아이가 자연스럽게 공부에 좋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